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이후에 포장되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 위의 주제는 출처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말은 한 사람은 아마도 성공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성공한 누군가를 따라했다가 인생을 망쳐본 경험 있는 사람이 쓴 글 아닐까 짐작된다. 이 말은 성공을 꿈꾸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 중 하나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성공했다는 이유로 성공이 신화가 되고 규칙이 된다. 그리고 그 규칙을 해석하는 사람도 나타난다. 내게도 나를 따라한다며 나도 하지 않은 행동을 매일 하면서 나에게 숙제처럼 보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나의 성공 노하우는 이미 효용 가치가 없다. 그 가치는 내가 사용하고 난 후에 사라져 버렸다. 남은 거라고는 그런 방식으로 성공했다는 스토리만 남아있는 것이다. 따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의 성공 노하우는 그때 그 시절에 그 환경에서 유용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해야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성공의 자리까지 온 것인데 그렇게 말하기 민망해서 독서와 자기계발 혹은 개인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성공했다는 성공 후 사후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이다. 그런 성공 규칙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누구나 성공할 것이고 그 규칙은 이미 신앙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거의 모든 성공이 운이라고 생각한다. 피나는 노력을 한 운동선수조차 부모의 관심, 훌륭한 코치를 만나는 행운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없을 사람이 많다. 심지어 1에서 3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운동선수로 성공할 확률이 3배 높다. 어려서 덩치가 큰 아이들은 최고의 코치가 가르치게 될 확률이 높다. 상대적 성숙 효과 때문이다. 연초에 출생한 아이들이 프로 선수가 될 확률은 연말에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63%대 37%로 2배 가까이 높다. 이들이 연초에 태어난 것은 단순히 운이다. 피나는 노력, 남다른 판단력, 불굴의 의지 등은 성공의 필수 요인이 아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을 폄하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이 자기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사업은 더더욱 운이 많이 적용되는 곳이다. 사업은 시장의 흐름이 들어가는 사람이 성공한다. 시장의 흐름은 돈의 길이다. 1700억에 매각한 유명으로 쇼핑몰은 네이버 블로그 시절에서 인스타로 넘어가는 전환에 빠르게 편승해서 성공한 것이다. 인스타가 늦게 발현됐다면 그런 성공이 보장될 리 없다. 배를 만드는 것은 나의 노력이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배도 없는 사람은 어차피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배를 가진 사람이 어, 모두 성공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 심지어 여러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확보한 후 계량적 과학 도구로 이것을 분석했다고 주장하는 공식도 있다. 모든 색이 존재하는 공통된 색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모든 색을 모으는 순간 검게 변할 뿐이다. 규칙이란 존재하지 않으니 운에 맡기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내가 간직할 만한 가치를 찾아 나만의 성공 방식을 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미 10만이가 지나간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삼은 찾기 어렵다. 그를 따라가되 나의 길을 따로 만들어서 가야 한다. 이것이 죽은 지식에서 산 가치를 얻는 방법이다. 경영자들은 왜 늘 독서를 할까?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경쟁자는 책 읽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도 책 읽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조심스러운 사람도 평소에 책을 자주 읽는 사람들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다. 내가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다. 책을 읽는 사람은 무섭고 존경스럽고 멋지다. 나는 나보다 사업이 더 큰
사람이 사람이나 더 큰 힘을 가진 권력자에게 두려움이나 존경 혹은 애착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누가 지식이 높고 식견이 깊으면 그가 무슨 책을 읽는지 궁금해하고 그를 어려워한다. 많은 사장이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 궁금해하며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한다. 사실 책이란 추천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나에게 맞는 옷이 남에게 맞을 수 없듯 자신에게 맞는 책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좋은 책이다. 반대로 나에게 좋은 책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책일 리 없다. 그 사람의 필요와 바람에 따라 당장 필요한 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책은 당신의 질문에 답을 주거나 당신에게 질문을 만들어내는 책이다. 다만 이때 관점이 다른 여러 책을 다양하게 읽기를 바란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책을 읽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독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면 집중해서 읽게 된다. 읽기 일정을 만들어 매일 또는 매주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독서하고 가능한 그 시간에 충실하는 것이다. 나는 주로 오전 식사 전에 책을 읽는다. 필기구를 옆에 두고 읽으면서 흥미롭거나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요점, 인용문이나 아이디어를 적는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보를 기억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읽은 내용은 요약한다. 한 장이나 섹션을 마친 후에 몇 분 동안은 읽은 내용을 자기 말로 요약하면 더욱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통해 읽은 책을 토론하며 이야기하면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독서 모임은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생기는 질문들을 모두 적어두면 좋다. 긍정하는 것, 부정하는 것, 혹은 읽은 문장을 보다가 변형된 생각들을 모두 책에 적는 것이다. 나는 새 책이라도 글을 읽으면서 드는 모든 생각을 책의 빈 곳에 적어 넣는다. 공감하거나 멋진 식견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음에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표기한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책이나 문장을 읽고 느낀 생각을 나도 저자처럼 정리해 보는 것이다. 글쓰기는 내 머릿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 있던 멋진 생각들을 꺼내오는 도구다. 글을 정리해 놓고 나중에 읽어보면 이렇게 멋진 생각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은 오직 글을 직접 써 내려갈 때만 드러난다. 책을 읽는 것은 경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다양한 지식 발전 앞에 설 수 있다. 책은 경영자가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 개념 및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다. 또한 해당 분야의 최신 동향과 모범 사례를 파악해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물론 개인적인 성장이 가장 큰 장점이다. 책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며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도록 돕는다. 어떤 책들은 도전을 장려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영감과 동기를 제공해준다. 특정 업계에서 잘 알려진 책을 읽는 것도 해당 분야의 다른 경영자나 전문가와 나를 연결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독서가 많은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책 읽는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책 읽는 상사를 존중하게 된다. 조심할 것은 책을 읽고 말이 많아지면 안 되며 묻기 전까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은 자기가 자랑하면 안 되고 남이 자랑해 줄 때까지 참아야 돋보이는 것이다. 자신이 자랑하는 순간 그 지식의 가치는 전달되지 않으므로 사용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공부하고 정보를 얻는 경로가 있다. TV, 인터넷, 강연, 토론 등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책은 책보다 못하다. 책은 책이 가진 특이성 때문에 어떤 저자도 자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담기 마련이다. 그러니 경영자들은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직원이 당신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당신을 넘어설 것이고 경쟁자가 당신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미 앞서 있을 것이다. 당신을 꾸준히 가르쳐주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책뿐이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바란다. 어이없이 회사를 말아먹는 마진율 계산법 실수. 질문 1. 1,000원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30% 이익을 남기려면 얼마에 팔아야 할까? A. 1,300원, B. 1,428원.
혹시 1번이라고 답했거나 답을 모르는 사람은 사업이 한번 망할 뻔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글을 본 셈이다. 만약 이 계산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매가 1,000원인 상품에서 30% 마진율을 얻고자 할 때 판매가를 1,300원으로 책정하는 사람이 많다. 이 경우 큰 문제가 생긴다. 자신이 30%의 마진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출의 30%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1,300원을 기준으로 매출의 30%는 390원. 1,300원 곱하기 0.3이다. 1,300원에서 390원을 빼면 910원이 남는다. 즉 1,000원인 원가에서 90원이 사라지며 적자가 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계산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판매 가격 마이너스 제품 원가 나누기 소비자 판매 가격 곱하기 100%는 마진율. 1,300원 마이너스 1,000원 나누기 1,300원 곱하기 100%는 23.07. 그러나 간단하게 마진율을 30% 붙이고 싶으면 제품 원가 1,000원 나누기 0.7을 하면 된다. 1,000원 나누기 0.7은 1,428원. 40% 마진율을 보고 싶다면 구매가격 1,000원 나누기 0.6을 하는 식이다. 1,000원 나누기 0.6은 1,667원. 1,000원짜리 제품 판매 가격을 1,300원으로 팔면 실제 마진율은 30%가 아닌 약 23%가 나온다. 결국 마진율이란 구매한 가격에서 몇 퍼센트를 벌었다는 뜻이 아니라 판매한 최종 금액 기준으로 몇 퍼센트를 벌었는가다. 하지만 대다수가 지금 확보된 매출에서 내가 정한 마진율이라는 숫자를 믿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수입이 과장된다. 따라서 흔한 실수로는 마진율 30%가 원가라 생각하고 만약 원가 재고 정리를 위해 30% 세일을 붙이기라도 하면 내 구매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팔게 되는 것이다. 혹은 30%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춘 급여, 운영비, 보상을 지급한다면 곧 사업을 접게 될 것이다. 그래프 혹은 통계의 사기를 꿰뚫어 보는 사고.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사기꾼들은 통계로 사기를 친다. 그들이 이용하는 것이 그래프다. 그래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자신들의 숨은 의도를 객관적 사실처럼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다. 즉 거짓말을 진짜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옛 지방 섭취와 암 발병률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삼겹살을 먹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가 주장하면 반박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설탕도 소금도 심지어 골프도 비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방이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힘을 잃는다. 맥도날드에 자주 가는 아이는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는 통계도 있다. 이를 근거로 맥도날드 음식을 먹으면 공부를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맥도날드가 아니라 버거킹이나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먹는 아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맥도날드 메뉴의 문제라기보다 혼자 그런 곳을 다니는 아이라면 부모가 바쁘거나 방치하는 일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추측이 더 정확하다. 자폐증 환자 판정수와 유기농산물 판매량도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유기농 사업을 제한해야 한다. 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사실은 이런 병이 많이 생기니 오히려 유기농 산업이 커지는 경우가 맞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통계나 그래프는 어떤 정보를 왜곡하고 사실로 만드는 힘을 가진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데럴 허프는 통계로 거짓말하는 법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저자는 통계와 관련된 여러 거짓말을 소개하는데 이것을 정리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통계 자체로 거짓말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통계는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악용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다. 통계와 그래프를 통한 거짓말은 속이기 가장 좋은 도구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이 자기 대학 졸업생의 평균 연봉 5억이라고 떠벌렸다고 하자. 알고 보니 한 사람이 1,000억 원을 넘게 벌고 나머지 일반 급여 생활자 수준이었다. 이것을 합해서 나눴을 때 5억이 나온 것이다. 평균 5억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통해 전하고 싶은 거짓말은 자기네 대학을 나오면 연봉은 5억쯤 번다고 말하는 것이다. 통계는 변수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진다. 이 점을 활용해 의도를 품고 통계를 만들어 정보를 교란할 할 수도 있다.
런던 타임즈는 여성들이여 그대들의 남편을 조심하라. 살해당한 모든 여성의 절반은 자기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희생당했다라며 공포를 조장한 적이 있다. 영국에서 살해당한 여성들의 가해자를 통계 자료로 분석한 결과 가해자 절반 이상이 자기 남편이나 애인이라는 수치를 인용한 보도다. 안타깝게도 이 통계는 대표적인 오류다. 남편이나 애인이 있는 여성들은 그들과 보내는 시간이 다른 사람과 보내는 시간보다 많고 다툼도 당연히 많을 것이다. 잠시만요. 만나지 않은 사람과 다툼이 생길 이유는 없다. 살해당한 여자들은 표본으로 만든 통계라는 점,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남편이나 애인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연관 보고 내용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사고의 약 52%는 집에서 반경 5마일 내에서 발생하고 모든 충돌의 69%는 집에서 반경 10마일 내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장거리 고속도로 운전은 안전하다는 논리와 과연 맞을까? 아니다. 이 조사의 핵심은 운전자가 집 주변 5마일 안을 운전하고 다니는 확률이 52%이고 10마일 이내는 69%라는 뜻이다. 의외로 밤보다 낮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니 낮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낮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밤에 운전하는 사람들보다 많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나 보다. 국내 이혼율도 대표적인 통계의 오류로 찾을 수 있다. 한때 한국 이혼율이 47.4% 기록했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 수치대로라면 국내 부부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 오류다. 47.4%라는 수치는 이혼한 부부의 수를 동일한 연도에 결혼한 부부의 수로 단순히 나눠서 나온 값이다. 이런 식이라면 특정 연도에는 결혼한 부부보다 이혼한 부부가 더 많을 수 있다. 언젠가 한국 청소년 경험 평균 나이가 13.6세라고 하는 방송 전문가들의 말에 놀란 적이 있다. 물론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13.6세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약 5.7%에 대한 조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96%의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통계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실로 알려질 수가 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통계라는 위험을 이용해 결과를 내 의도에 맞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상업적 홍보에도 이렇게 교묘한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 언제나 넘친다. 나는 의도를 갖지 않는 통계나 그래프는 본 적이 없다. 누구라도 어떤 데이터로 상대를 설득할 때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과장하고 감추고 싶은 것은 축소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통계나 그래프는 의심을 미룬다. 이제 우리는 그래프의 크기, 길이, 폭으로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모든 통계나 그래프에는 우리를 속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통계를 볼 때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가리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사실에 가깝게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리. 소득은 흔히 경제활동의 대가로 얻는 가치다. 직장인이라면 급여가 소득이다. 그러나 사업가의 소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흔히 물건을 팔아 남긴 이익을 소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관리와 절세를 통해 대부분의 수입이 발생한다. 많은 노동과 많은 판매에서 추가 수입을 기대하지만 현실 사업에서는 관리와 절세에서 최종 수입이 결정된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장부나 물품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인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현금 흐름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 세금을 미리 확보하지 않는 버릇, 납부금을 미루는 일, 당연히 받을 세법상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실제 수입을 확정한다. 그러므로 작은 사업체를 가졌을 때부터 이런 문제들을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더 큰 사업에 들어가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사실 작은 사업체에서는 오늘의 일의 양이 너무 많아 사사로이 관리하는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이를 계속 방치하면 버는 돈보다 사라지는 돈이 많아져 결국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미미한 소득조차 세금으로 모두 날리게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연간 매출이 최소 10억이 넘어가는 회사라면
부동산 변동에서 가장 큰 자산이 생겨날 수 있다.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지속적 수입을 남기는 회사라면 자신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부동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임대료 상승의 압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이 키운 사업체가 자신의 임대료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확보를 우선 목표로 둬야 하며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임대료 상승 가치를 확보해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둘째는 사업에서 얻는 이익보다 부동산 이익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매출이 100억이 넘는 회사라면 신용과 성장성을 기준으로 하는 PER에서 가장 큰 자산이 생긴다. 이때부터는 신용이 소득이기 때문이다. 금융적 가치가 오너의 실제 소득으로 환산되는 영역이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개인들은 급여와 보너스가 평생 동일한 소득이지만 사업가들은 사업 규모에 따라 이렇게 각기 다른 수입 모델을 갖는다. 특히 사업체 운영을 하면서 특정 사업 영역에서 업계의 리더가 되는 순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에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갖는다. 이 가격 결정권을 가진 자는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말 그대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시장에서 우승한 사업가들이 얻는 영광이다. 전문가들이 사업을 키우지 못하는 이유. 특정 기술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라면 특정 산업이나 특정 비즈니스 유형에서 분명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사업의 성공은 탄탄한 사업 계획, 시장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훌륭한 경영 역량과 리더십 능력 같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된다. 따라서 특정 분야 전문가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 많을 수 있어도 어떤 부분은 오히려 사업을 키우는 데 취약한 부분일 때가 많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기 궤신이다. 전문가는 자기 능력이나 경험을 과대평가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둘째는 확증 편향이다. 전문가는 다른 관점을 고려하기보다 기존에 갖고 있던 믿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찾고 해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 다른 문제는 고정관념이다. 문제의 특정 분야의 부분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을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분야의 초보자가 전문가보다 더 넓고 새로운 시각으로 솔루션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도 있고 전문가는 큰 그림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하는 것도 전문가들의 단점 중에 하나다.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친숙한 방법과 접근 방식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외에 다른 문제는 매니지먼트 관리 방식이다. 자신이 전문가라서 너무 자세하고 상세한 지식이나 관리를 하는 실수가 많다. 이것은 팀원 사이의 신뢰감이나 자신감 또는 자율성을 침해해 성과를 악화시킨다. 이런 실수는 전문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본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향이 더 높다. 전문가들의 오류 또는 전문가가 실수를 저질렀거나 틀렸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경제나 과학, 의학 분야에서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난다. 많은 전문가가 주식시장이 영원한 번영 상태에 있다고 믿었으나 1929년 주식시장의 폭락이 발생했고 아무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1989년 과학자들은 상온 핵 융합을 관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현이 불가능했고 이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의료 전문가들은 1980년대까지 궤양은 스트레스와 생활 방식에 의해 발생된다고 믿었으나 그러한 두 명의 호주 의사 베리 마샬과 로빈 워렌은 대부분 궤양이 실제로 박테리아 관념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닷컴 버블 기간에 많은 전문가가 인터넷 회사가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전례 없는 속도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믿었다. 화석 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인간 활동이 기후 변화를 유발한다는 증거가 분명했지만 압도적인 과학적 합의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몇 가지 예들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그들의 견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복잡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비판적으로 여러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거나 특히 전문가로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위치가 사업에 크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때문에 때에 따라서 과감히 비전문가의 입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즉, 자기 경험이나 교육을 하나의 진리로 고착시키지 말고 무엇이든 변할 수 있고 개선된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비전문가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 요리사, 교육자 같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거나 전문가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전문가로서의 관점과 비전문가로서의 관점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 의사라면 의사 라이센스 가진 경영자의 입장에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단순히 의사 입장에서만 경영하면 전문가의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요리사 역시 요리사 관점으로만 사업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에 치중하게 된다. 하지만 요리사 자격증을 가진 경영자가 되면 요리사가 나오는 시간, 주문 순서 맞추는 법, 원가 조정, 재료 수급 문제, 복지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나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도시락 회사와 꽃집 비즈니스 사장 모두 비전문가를 사장으로 고용했다. 현재 업계 사업가들과 경쟁하는 모델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를 설득하는 모델이라면 오히려 전문가의 고정관념은 방해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출판사는 경험 많은 전문가를 사장으로 선정했다. 출판 시장은 생각보다 시장 진입이 쉽지만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팔릴 출판물을 찾아내고 도서 판매망에 접근하는 일은 직함과 경험 모두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전문가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사업에도 전문가들은 이런 모순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 한국 음식의 특수성과 서양 고객의 변화. 현재 서양에서는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동양의 특수한 요리들에 관심이 커졌다. 동양 음식이라는 카테고리로 이런저런 음식을 팔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 음식, 인도 음식, 태국 음식, 일본 음식, 한국 음식으로 분류해 식당들이 생겼다. 급기야 하나의 메뉴로 특정한 음식을 파는 매장들이 인기를 얻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아시아 음식은 미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요리다. 유로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식품 판매는 지난 25년 동안 135% 이상 성장했으며 해당 카테고리는 2026년까지 연평균 1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코비드-19 대유행 기간에도 점점 더 모험적인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흥미롭고 새로운 음식 경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서양과 판이하게 다른 아시안 음식들을 풍부한 맛과 이국적인 재료, 혁신적인 요리 기술 덕분에 이런 인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많은 아시아 요리는 매운 것으로 악명 높다. 그럼에도 서양 소비자들은 이것을 즐기고 있다. 실제로 북미의 전체 핫소스 시장은 현재 11억 3천만 달러가 넘고 2028년까지 CAGR은 7.1%로 예상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전 세계 칠리 핫소스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인상적인 수요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 취향이 점점 더 매운 메뉴 항목으로 이동함에 따라 매운 음식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스리라차 소스나 한국 신라면을 구매하는 미국 일반 소비자 증가율은 놀라울 정도다. 다른 문화의 이해를 돕는 가장 힘있는 주제가 음식이다. 그 음식을 좋아하면 그 나라와 문화를 좋아하게 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성립된다. 그 나라와 문화를 좋아하면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사라진다. 음식이 너무 맛없어서 그 나라가 싫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음식이 맛있으면 그 나라와 문화에 호감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동양의 음식은 서양에 비해 원재료가 화려하다. 마치 흑백 영화에서 칼라로 넘어온 것처럼 그 재료와 요리 방식이 다양하다.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과 달리 동양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경 문화 안에서 식문화가 발달되어 왔다. 당연히 발효법과 각종 채소와 과일, 기호식 등이 개발되며 끝없이 음식의 가짓수가 늘어나며 발전해 왔다. 반면에 서양은 육류 중심의 식생활이다 보니 건조나 훈제, 염장 정도와 후추 같은 향신료를 넣는 정도다. 따라서 동양처럼
종류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영어로 cook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을 섞어 새 것을 만든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양의 요리는 헤아릴 료와 다스릴 료가 합쳐져 잘 헤아려 다스림이라는 뜻으로 원재료를 이해하고 응용한다는 뜻이 들어있다. 이 동서양 음식의 다양성 차이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빠른 정보 교환과 여행에 대한 편의성 증가로 동양의 다양한 음식들이 서양 사람들 사이에서 폭넓은 호감을 갖게 된 것이다. 같은 이유로 그동안 중국, 일본, 태국 등 다른 동양 음식들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던 한식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됐다. 다른 동양 음식과도 특별한 차이로 알려진 한식의 특성은 여러 장류가 발전돼 있다는 점이다. 매운 요리가 가장 발전한 음식군이며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장류들과 이것을 혼합한 겹장, 맛간장, 어간장, 맛된장, 막장, 청국장, 쌈장, 기름장 등 변형 장르의 활용이 뛰어나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서 나라 규모에 비해 다양한 계절 음식이 발달돼 있다. 이런 이유로 고기 요리만 해도 구이, 찜, 탕, 조림, 국, 볶음, 전, 회, 삭힘, 말림 같이 다양한 요리법이 있다. 서양은 쇠고기를 분류할 때 약 22가지 정도로 분류해 자른다. 이것에 비해 한국은 무려 120가지로 세분해 도축한다. 이것은 소고기 요리가 최소 120가지나 있다는 뜻이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다양성은 메뉴 하나하나마다 독창적인 음식으로 발전돼 개별 메뉴 하나가 곧 하나의 외식 산업으로 자랄 토양을 갖는다. 한식은 그 요리 방법의 다양성에 힘입어 무한 분산되어 자라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음식 중 하나다. 외식 요리사 중 일부는 이미 이런 한식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메뉴들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인이 아닌 요리사들이 한식 요리로 성공할 수도 있다. 외식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식으로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업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한식을 바탕으로 만든 치킨 회사가 KFC를 넘보고 떡갈비를 패티로 만든 햄버거 매장이 맥도날드를 위협하는 순간을 보고 싶다. 에필로그. 이 책의 내용은 저와 제자들이 함께 만든 책입니다. 이들의 좋은 질문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업 운명의 한복판에서 현실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질문을 서로가 서로에게 던지는 과정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모든 주제는 앞으로 사장을 하려는 사람이나 현재 사장인 모든 분이 마주칠 질문들입니다. 때문에 이 책을 마치게 된 것이 자랑스럽고 제 수업에 들어왔던 모든 사업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사장학 수업의 형편이나 시간, 지역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장 학개론을 책으로 쓰고 있다고 알리자 수업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 수업에 이미 참석한 사람이 더 큰 관심을 갖고 출관을 기다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 학개론 수업에 들어왔던 사장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자기 사업 규모에 따라 이전에 무심코 넘긴 부분이 하나하나 다시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수업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재수강을 허락하지 않아서 배운 것 중 필요한 부분을 강의 필사본으로 만들어 서로 돌려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책이 나오면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목적한 의도대로 수업을 듣지 못한 분들도 책을 읽고 수업에 참석한 것처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 수업은 사장의 시작부터 출구 전략까지 다뤘고 범위까지 넓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이 모두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더 나은 질문과 답을 스스로 찾아내기 바랍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사장학개론이라는 공부가 앞으로 더 좋은 질문과 더 좋은 해결책을 더하며 모든 시장에서 교과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가 지날수록 판본이 바뀌고 과거와 현재의 경영의 지혜가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미래에 있을지 모를 누군가의 실패를 한 번이라도 막는다면
수없이 실패했던 한 사람으로서 더더욱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장을 응원합니다. 책을 출간하기 위해 노력해준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준 조카 지영 양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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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 사, 책을 네, 네. 말씀하세요. 사진부터 좀 찍으면 안 될까요? 아, 네. 화장실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예. 일단 급한 대로 다녀오시고요. 급한 불이 중요하죠. 0008 어버이날이네요. 그죠? 근데 이 책, 다음 예,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은 왜 이렇게 싸죠? 그거 그거 공짜인데요, 공짜? 아니 책 싼 이유가 네. 그분이 원래 음, 할 때 돈 안 받고 하는 걸로 네. 했었었는데 이번에 뭐라 그러더라? 응? 맞다. 같이 저희 뭐라 그러죠? 그 출판사에서도 그 채소 나오는 그 비용만 받고 아, 하기로 해줘서 그 그렇게 해서 비용이구나. 그 비용으로 해서 그 세이노라는 그 작가분이 오케이 한 거래요. 많은 사람이 읽으라. 6,480원. 응, 그래서 1480원이요? 6,480원. 그래도 출판 비용이 꽤 들긴 하나 보네. 그죠? 그 종이나 뭐 그런 음, 것들. 그래서 책이 유난히 얇은가? 뭐 이런 아니요, 생각이 되게 했는데. 두꺼워요. 진짜요? 네, 근데 이렇게 저렴하다고? 네.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음. 일단, 이 책, 이것도 12일 걸렸죠, 그죠? 네. 아주 12일 걸린 멋진 책인데요. 각자 이 책에 대한 어떤 소회나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조용해졌어. 저는 그냥 네.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 네. 그 뭐, 특히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러지 않더라도 단순히 내가 뭐 회사를 다니거나 저처럼 개인 작업하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작가의 마인드도 있기도 하지만 경영자의 마인드도 항상 어떤 일이든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작가인 경영자, 뭐 이런 것 음, 같네요. 음. 교수님은 어떻게 중간에 듣기 아니면 읽으셨어요? 저 듣기 했어요. 듣기 했고, 네. 어, 그냥 내가 사업을 한다면, 왜 진짜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과, 뭐 그렇게 앞으로의 뭐 경영 방침? 그런 것들이 특이하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왜 우리가 흔히 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하고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실 이 책이 너무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진짜 1부터 그 120 챕터까지 있는 게 하나하나가 다 진짜 그 강의 주제가 되고 되게 길게 공부해야 될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갖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또 선물도 좀 해주고 이 책 근데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사업하면서도. 아무튼 그러면서 이 책이 그래도 저한테 어 진짜 그 정리한 건 되게 많은데 그게 다 기억나진 않을 것 같고 필요할 음, 때 찾으면 진짜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왜 그러면 누구나 사장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사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할 사람들은 왜 사장을 하는지
보니까 딱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 12가지 뭐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창업을 해야 되는 음, 사람인지에 대한 걸 보니까 12개가 다 해당이 되고, 뭐, 별건 아니죠. 나는 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뭘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음,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으니까 사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한 번도 내 삶을 살기 위한 도전을 어떻게 보면은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직장 다니는 것 자체가 내 삶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좀 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말인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는 또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해왔던 삽질이 큰 저에게 그 앞으로 내가 뭘 할 거에라는 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또 제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또 결국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든 뭐 믿든 자기가 믿는 대로 된다고 하니까 저는 제가 크게 성공할 거라는 것을 믿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쓴소리도 되게 많고 섬뜩하기도 하고, 또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깜놀할 만한 이야기도 되게 많잖아요. 뭐 직원 해고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아, 그럼 나는 날 자르고 싶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뭐 직원일 때는 직원으로, 그리고 사장일 때는 사장으로 또 잘 살아봐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진짜 또 마지막에도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말을 하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지 나도 배우는 게 있고. 근데 결국 내 얘기를 많이 하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잖아요. 남의 말 듣는 것보다. 저도 그래가지고 특히 회사에서 오늘 가서 제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양이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작기를 뭐 항상 많았던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아유, 저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영진님은 뭐 한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오늘 또 다른 데 가 계신가요? 아니요, 저게 밀리가 저게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게 음, 공휴일이다 보니까 그게 안 네네네. 됐어요. 응, 네, 그래서 못해갖고, 네, 오늘 괜찮습니다. 신청하면 내일은 아마 들어가지 싶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음, 한 말씀은 하실 수 있겠네요. 이분 다행히 괜찮으신 걸로. 저는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제일 먼저 저보다는 아들이 좀 더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음, 음. 아사카이. 예, 그래서 아, 읽으면서 일단 책을 한번 이 책이 읽으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 한번 읽어봐라 했는데 읽어봐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책을 사갖고 줘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못 샀어요. 안 샀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 바로 신청을 해서 바로 이제 줘야 되겠다 싶은 이제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책 주문 아직 안 했네. 이제 이 생각부터 먼저 했고 읽으면서 지금 사실 뭐 좋은 말들은 많았다는 것은 생각이 나는데 딱히 많은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그걸 더 들으면서 이거 그냥 사업하는 마인드 이런 거보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내가 뭐 진짜 적용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지금 사면은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이 책을 다 하고 나서도 제가 우리 녹음한 것도 또 한 번씩 듣지만, 녹화한 것도 듣지만,
다시 책을 내가 사면은 이게 다시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책을 하나 소장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사장님들 수고하시고요. 오늘의 그 영어는 그래서 it is worth re-emphasizing 입니다. it is worth re-emphasizing. 다시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다시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it is worth, 이 가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뭐 할 가치가 있어요? re-emphasizing. 강조하는데 다시 강조해요. re-emphasizing. 그래서 it is worth re-emphasizing. it is worth re-emphasizing. 네, emphasizin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t is worth re-emphasizing. 아시겠죠? 네, 사진을 아까 찍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일 동안 또 이 책가 2주 넘었죠?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아침에 뵐게요. 내일 봬요.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